안녕하세요. 미적스타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전에 저와 함께 방송 한번 해주셨어요. 조정은 작가님. 한 번 더 모셨고요. 조정은 작가님의 남편분이시자 굉장히 좋은 작품 하고 계시는 최승현 작가님도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여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바로 맞은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옆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옆에 되게 아름다운 갤러리가 있어요. 청엠? 맞아요. 네, 청엠 아트 컴퍼니. 네, 여기서 지금 두 분이 부부가 함께하는 2인전을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보러 왔습니다. 너무 갤러리도 예쁜데요. 작품이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최승현 작가님 지난번 개인전 할 때도 가서 한번 봤었거든요. 작품이 또 조정은 작가님과는 너무 다른 스타일로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불러주시는구나 싶었어요. 올해 굉장히 바쁘셨죠, 작가님? 최승현 작가님. 네, 올해는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인스타로 계속 이렇게 따라서 보고 있었는데 정말 스케줄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작가 생활하면서 한 6, 7년 정도는 네. 사실은 계속 바빴어요. 네, 아무래도 근데 최근에 미술 시장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눈에 잘 띄기는 하겠지만, 네, 계속 바빴던 것 같아요. 작가님 활동을 다양하게 정말 많이 하시는 게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네. 네, 유튜브가 좀 특이하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특이하죠. 사실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 네, 그게 작가 지망생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조언이 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제 유튜브는 네. 실제로 제가 누가 봐도 신경 별로 안 쓰거든요. 네. 네, 사실 저를 위한 거라서. 네. 약간 색깔 느낌 왔어요. 제가 작가님 지난번에 전시 가서 책을 사가지고 좀 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기록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으시고 또 깊으시고 뭐랄까. 근데 그거를 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기록해 주신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기록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작가님 그걸 하나하나 기록하셔서 이렇게 또 그림과 함께 공유해 주시니까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작가의 생각을 보는 걸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사실 작가 노트를 저렇게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네. 그걸 보면서도 많은 걸 좀 생각도 하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나는 게 있거나 지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약간 좀 완전히 제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애들한테 시험 전날에 이렇게 정리 리스트를 만들어줬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정리 리스트를 받은 친구보다 저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네, 그거를 정리를 그게 하니까.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부법이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사람들이 뭐 보면 좋은데 안 봐도 크게 상관없는 게 생각이 나거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확실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영상으로 생각을 하고 좀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놔야지 저의 좀 지식이 완전하게 좀 습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현명하십니다. 때로 저는 알고 있는 걸 누군가한테 알려주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욕심으로 오픈하지 않으면 사실 제 것도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 너무 좋은 생각과 그게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정은 작가님께 말씀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했었고 오늘은 승현 작가님 해주세요. 그래서 승현 작가님한테 제가 막 궁금한 거 캥거라를 막 묻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승현 작가님만 위주로 대화했나요? 아니요, 저는 좋아요. 저는 말주변이 많지 않아서. 아니요, 너무 좋아서 다시 들어도 되게 좋은 그때 녹음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한테도 너무 뜻깊고 처음엔 너무 쑥스러웠는데 듣다 보니까 저한테도 다시 도움이 되는 내가 이랬었구나 하면서 너무 뜻깊어서 이번에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작품 스타일이 정말 정반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같이 한 작품 안에서 콜라보를 하실 생각을 하신 것도 되게 놀랍거니와 더 놀라운 건 너무 잘 어울려요. 다행이다. 처음에 누가 이렇게 같이 하자고 기획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2인전을 언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인전을 하면서 포스터에 둘 그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 그림이 합쳐진 포스터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갤러리 대표님들께서 둘이 2인전을 제안을 하셨는데 합작품을 해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긴 한데 실제로 너무나 그림이 달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쳐야 되지라는 게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작품 전시를 총 3번을 했는데 처음이 러브도트고 그 다음에 우산이 되어줄게 여기가 지금 함께 그리는 무지개예요. 그래서 사실은 러브도트 컨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 그림이 원래 이렇게 점이 있어요. 점이라는 거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사실 그림에서 구심점이 되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이제 조정원 작가님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점 같은 존재다라는 그 개념과 작품에 그거를 대입을 해서 조정원 작가님이 제 그림에 점이 되는 역할을 그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의 밸런스가 잘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 그림에 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승현 작가님 작품을 터치? 저도 터치를 떠올리고 있는데 괜찮나요? 터치? 네. 그 힘 있는 큰 터치? 스케일 있는 그 붓질이 아니기도 하죠. 긁어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도 따로 좀 할게요. 그 조정원 작가님의 세밀함이 만나서 그 밸런스도 맞는 게 작게 들어가지만 그 디테일함과 큰 어떤 이런 구성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벌써 3회째의 그 2인전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등 뒤로 이제 보이는 작품 너무 재밌는 게 딱 그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제 여름이 가고 있는데 바캉스 간 풍경 같고 맞아요. 둘 중에 한 분 어느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가서 한 분은 서핑을 하고 한 분은 파라솔 아래서 쉬고 있는 것 같아서 딱 그 둘의 이 펜지 꽃 자체가 부부 작가님들을 나타낸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는데 맞아요. 맞나요? 네. 어느 분이 서핑을 하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얘가 약간 김은국 씨처럼 코스 이렇게 수염이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저는 남자라고 생각했고 제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했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는 저는 그렇게 상상하면서 저도 근데 했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그림은 제가 이 공간에서 미팅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상을 했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공간에 또 찰떡같이 맞는군요. 네네. 여기 앉아가지고 그림이 조금 낮게 걸려 있잖아요. 딱 요 위치에서 감상을 하면은 최적으로 볼 수 있게끔 여기 공간의 길이감과 그런 걸 생각해서 애초에는 사실은 약간 조금 다른 컨셉의 전시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름에 여기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지개 빛의 작품들을 하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가장 처음에 구상한 그림이었어요. 공간과 너무 잘 어울려요. 정말 그 무지개 색이라는 게 제가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조정훈 작가님이야 워낙에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시는데 최승현 작가님은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용하시는 컬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단색만 그린 적은 거의 없어요. 옛날부터 원래 색깔들을 많이 썼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거는 푸른색의 그림을 기억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제 개념이랑도 잘 맞기도 하고 어떻게 되면 좀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이기는 해서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블루가 주는 그 색이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영적이기도 하고 좀 깊이가 있기도 한 그런 게 최수민 작가님의 그 노트를 봤을 때 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색을 쓰시나 보다 이제 혼자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무지갯빛인 거예요. 부부의 그 서로 간의 삶이 너무 함께하는 삶이 행복해서 무지개색을 골랐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딱 갤러리 근처에 오는 순간 너무 정말 이거는 최고의 선택이구나. 이 갤러리는 제가 볼 때는 공간 내부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까지 포용하는 갤러리잖아요. 워낙에 이 국현 앞에 잔디밭이죠. 잔디밭과 나무와 이걸 다 수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색을 선택하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좀 실내가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미색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 작품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재료를 보면 최승현 작가님의 유화를 네. 사용하시죠. 네, 맞아요. 조정은 작가님 아크릴을 네. 사용하시죠. 제가 유화를 저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저 레이어를 저렇게 맞아. 얇으면서도 공간감 있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최승현 작가님 작품이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 항상 유화만 하셨나요, 혹시? 제가 도구나 뭐 물감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사실은 뭐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뭐 아크릴 연구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뭐 스프레이나 다른 것들 섞는 것도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원하는 표현이 가능한 거는 지금의 유화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그냥 물감을 사다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유화는 이런 질감이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금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분을 따로 사가지고 제조를 해가지고 만들고 있고, 어쨌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가장 가능한 물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작업의 맞아요. 일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크릴에 메디움을 섞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낌도 좀 다르고 되게 궁금해서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유화인 거예요. 그래서 오일 비율이나 이런 것도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크릴도 진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크릴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보시는 분들은 사실 아크릴로 하나 유화로 하나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유화가 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얇은 레이어를 만들기에,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아크릴의 마르는 속도가 아마 그 레이어 만들기에 적합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크릴은 너무 빨리 마르는 네. 것도 있고, 뭔가 사실 내구성의 문제도 조금은 있을 것 같고,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마르고 점성이 적다 보니까 오랜 시간 지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두껍게 물감을 올리다 보니까 부서질 위험성이 조금 있다라고 봤어요. 네, 유화 같은 경우에는 두껍게 올리더라도 부서질 위험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아크릴은 마르면 탁해져가지고 이런 뭔가 수채화처럼 맑은 맞아요. 이런 색감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색깔을 이렇게 투명하고 맑은 이게 딱 선명한 그게 좀 매력적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크릴은 표현하기 어렵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맑고 투명한 느낌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블루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층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금 블루 작품 밑에 층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갤러리 H에서 했던 영상, 작품 영상도 보여주셔서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 그거 한참 보셨다고. 네, 정말 처음부터까지 진짜 계속 다 봤거든요. 근데, 물감을 얹으시고 이제 닦아내신다고, 긁어내신다고 해야 되나? 그 과정이 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 맑은 걸 어떻게 표현하나 했더니 그렇게 얹고 걷어내고, 얹고 걷어내고가 반복되면서 이게 두꺼운 부분도 있지만 저렇게 얇은 레이어가 나오는구나 해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걷어내는 거에 대한 거? 사실 작가가 작품의 아이디어를 넣는 데 있어서 저는 우연적인 게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었는데 발표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기법들을 만들어낸 것도 정말 우연히 겹쳐져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라는 거를 또 혼자 고심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옛날에 영문미술관 레지던시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네 그러면서 정말 뭔가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쌓여오면서 이런 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작가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들이 꽤 오래 전부터 이미 만들어졌고 사실은 대학생 때부터 좀 하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상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상에 대한 작업 방향이 굳혀진 이유를 너무 최승현 작가님 아니요. 저희 그때 많이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추상에 대한 작가 노트를 쓰지만 여러분들이 조정은 작가님 작가 노트를 읽어보면은 되게 닮아있는 점이 많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상이라는 게
사실은 구상이 모이면 추상이 되고 추상이 모이면 구상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요. 우리는 구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상에서 한 10km만 떨어져서 보더라도 우리는 추상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구도 추상이고 우주도 하나의 추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 머릿속의 생각들도 파고 들어가면은 다 추상적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도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단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치환이 될 뿐이지 똑같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의미가 그냥 약간 통할 뿐인 거지. 그거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추상적인 정확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항상 우리한테 같이 있는 구상적인 요소가 있는 것만큼 우리는 언제나 추상적인 요소를 달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추상을 그리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거나 특이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죠. 네. 그런데 어쨌든 구상화도 있는데 추상을 선택한 건 작가님의 어떤 내면을 표현하는 데 더 적합했다라는 건가요? 네.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신가요, 혹시 작가님? 제가 원래는 만화를 그렸었어요. 아, 정말요? 어렸을 때부터 깜짝 만화를 놀랐네. 그렸고 만화를 계속 만화가를 꿈을 꾸고 있었는데 조정은 작가님도 만화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네, 저도 만화 좋아하는데요. 전 웹툰을 좋아해요. 근데 만화는 사실 완결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 또 제가 아는 작가들 중에서는 완결이 아니라 반도 못 그리고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만들고 싶은 세계관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신 것 같았어요. 만화로 하게 되면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게 저의 성격과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캔버스에서 추상적으로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의 세계관, 인간이나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 좀 다양한 세계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회화 추상 작업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작가 노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 책을 읽었을 때 정말 다양한 제가 적었는데 여기다 있어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몇 년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말씀을 들어보면 크게 다르진 않고 일맥상통하는 작가님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보면 제목도 지난번 들으시는 다 메시지였지만 네. 그전에는 작품마다 또 제목이 네. 있더라고요.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뭐 반대의 법칙, 정지의 시작 약간 뭔가 이렇게 모순되는 것의 조합이기도 하고 뭐 나와 세상 이런 것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작가님이 그 즈음에 하시는 생각에 대한 어떤 타이틀을 붙이고 그게 작품의 제목이 혹시 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즘의 작가님의 사고의 어떤 주제는 네. 뭘까요? 오늘 오면서 생각했었던 거는 네. 작가의 약간 멘탈을 위해서는 되게 생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막 빠져있는 생각이라기보다 아까 차에서 오면서 제가 조금 있으면은 어디 가서 강연을 해야 되는데 강연할 때 이런 주제를 좀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기억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생각나는 대로 혼자 녹음도 해보고 아니면 영상을 찍거나 얘기를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생각이 아무튼 오래오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중요하네. 네. 죽음에 대한 이야기, 네. 잠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젊은 연령대의 청년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하셨었구나. 왜냐면 이게 과거에 또 쓰신 거라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람마다 되게 죽음을 가까이 느끼는 그 뭐 경험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가까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혀 이제 일단은 뭐 거리 멀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가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어제 이제 포항에서 아파트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보니까 어머니랑 중학생 아들이 같이 갔다가 어머니는 살아나왔고 중학생 아들은 결국 그렇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바로 전날 사실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순간까지도 그 중학생의 아들이 생이 마감된다는 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뜻하지 않을 때 찾아오기도 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 대부분 한 80세까지 산다 생각하고 부모님보다는 내가 더 오래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일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뭐 번뇌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죽음 앞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죽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죽는다라는 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거고 이 세상에 한 100년 후나 200년 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유명인들도 다 포함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철학적인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우리는 왜 태어났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은 언제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겁기는 한데 사실은 아주 가볍게 내가 이제 부모님께 식사를 대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와이프한테도 좀 더 잘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도 그런 식의 담론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조금 갑자기 네,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요. 갑자기 좋은 사람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조정원 작가님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먹여 살려줘요. 좋은 분들끼리 원래 끼리끼리 만난다고 좋은 분들끼리 만나셨나 보네요. 그 조정원 작가님 지금 뒤쪽에 작품들이 보이고 있는데 네. 예, 보면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조합, 예전에 이제 순환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맞아요. 계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연장선상에서 나온 지금 신작들인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좀 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그냥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이런 비디오즈라는 작품도 해보고요. 그리고 사물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하나만 넣었을 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포니테일을 한 여인 해가지고 이런 라인이랑 도트, 선 이런 걸 좀 더 구성을 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한 제일 최근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 2인전과 상관없이 제가 걸고 싶은 제가 보여주고 싶은 작품들을 걸었던 것 같아요. 이 비디오새는 근데 되게 재밌게 사람들이 많이 봐주셔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뭔가 동물처럼 하는 거를 좀 꾸준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첫 번째 작업하셨던 호랑이 네네. 타이거 무슨 타이거였죠? 그게 블랙 타이거예요. 블랙 타이거. 네, 제가 지금 검은 호랑이 헤어가지고 탐냈는데 이미 솔드아웃이었다고 제가 구경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왔는데 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는 또 좀 다르게 걔가 저번 거는 파란 우산이었으면 이번엔 빨간 우산을 들고 있는 검은 호랑인데요. 되게 귀엽게 잘 나와가지고 네네. 저도 너무 좋아해요. 이게 약간 좀 귀여운 사물이 그냥 좀 이렇게 뭐라 해야지? 죽어있는 정지된 거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뭔가 귀여운 캐릭터처럼 만드니까 얘네들이 뭔가 사람들에게 또 주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해보고 싶은 방향 중에 하나예요. 그림이 지난번 스페이스홈 때보다도 더 가벼워진 느낌? 더 부담이 없고 좀 더 그래픽적이기도 하면서 맞아요. 더 이렇게 뭐랄까요? 소통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귀여운 눈, 코, 입이 있는 존재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또 그때 못지않게. 그때는 약간 클래식하고 뭔가 맞아요. 약간 그런 사물들이 되게 그 공간에 맞게 맞아요. 예쁘게 되었다면 약간 여기서는 가볍게 만화적인 느낌도 나고 좀 어떤 다음 작품을 어떤 식으로 해볼까 하는 고민을 여기에 살짝 넣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최세윤 작가님도 그렇고 조정원 작가님도 그렇고 공간 해석을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여기도 진짜 화이트가 아니어서 벽이 오히려 요 하얀 배경이 돋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진짜 맞아요. 그래서 어쩜 더 좋아지지 않았는데 그 작품도 좋아졌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화이트벽이면 조금 썰렁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 배경을 좀 튀게 이렇게 보여 더 밝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주변이 어두우니까. 그러면서도 저 이제 고급진 묘사 네. 놓치지 않고 감사합니다.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언제 봐도 명랑하고 즐거운 느낌, 작가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이 가구들은 전에 그렸던 가구들인가요? 아니요, 새로? 다 거의 다 저는 다시 그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을 때는 다시 그리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한 번 그리는데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그 의자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그때 얘기했던 그 시장에 가셔서 이런 소품들을 다시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이미지를 수집해가지고 네, 모아서 작업하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다른데 잘 어울릴까요? 다행이에요, 진짜. 제가 지난번에 조정원 작가님 인터뷰할 때 이거 저희 남편 최승현 작가님과 2인전 했던 거예요 하면서 보여주셨던 게 저거랑 좀 비슷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산을 네, 맞아요. 네. 낙하산처럼 우산을 네, 들고 그래서 있는 거. 너무 좋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저 작품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두 분이 상의하시나요? 아니면 한 분이 더 리드하시나요? 상의를 할 때도 있는데요. 네. 지금 요 밑에 이제 조정훈 작가님 캐릭터가 색연필을 타고 있고 저기 네. 들어가고 하는 거는 조정훈 작가님의 아이디어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 제가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거를 많이 그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저만 그리면 좀 재미없는 것 같아서 수민 작가님한테 그리라고 해서 이거는 좀 독특하게 수민 작가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민 작가님이 저 스프링을 그린 다음에 마무리됐어요. 그림이 재밌겠네요. 왔다 그렇게 작업하면. 네. 아니 이게 딱 이 전시의 주제랑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함께 그린다는 의미에 되게 부합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너무 예쁜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죠. 레인보우 하모니. 네네네. 함께 그리는 무지개인데 그러면 주제를 먼저 정하고 네. 작품들이 맞아요. 제작이 시작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나 봅니다. 작품 하나하나의 완성도라기보다는 이렇게 전시장과 함께하는 풀세트 느낌이 나서 맞아요. 좋아요. 저는 좋은 전시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품이 판매가 되고 개별적으로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저의 이름을 걸고 하는 전시잖아요. 그러면 개인전이든 아무튼 이런 2인전이든 이런 것들은 직접 와서 봤었을 때 사실 저는 그 공간의 맞아요. 구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제 개인전 때도 어느 뷰에서 보더라도 그 공간 배치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는 꼭 전시에 좀 와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갤러리 공간도 그렇게 좀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그죠. 아무래도 사실 어떻게 해도 여기는 어떻게 전시를 하지 싶은 데들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좀 공간이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시를 해도 좀 재밌겠다. 제가 최시민 작가님 전시 많이 보진 못했는데 전에 봤던 그 공간도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 4개층을 또 제가 좀 다르게 구성을 해서 실제로는 제가 갤러리 리스트를 드렸을 때 작품이 17점밖에 없었거든요. 4개층인데 작품이 왜 이렇게 적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적어 보이진 않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작품이 적어 보인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그냥 이제 그림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지만 그림 말고도 편하게. 전시의 특징이 2인전이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의 이야기도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조정훈 작가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두 분이 그림 작업하시면서 만났다고 맞아요. 들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쵸? 네네.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본 거는요, 그 동료 작가님 개인전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네. 그게 최초에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될지는 몰랐는데요. 근데 그 후에 그 작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작가 모임에서, 이렇게 디프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친해지고, 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카톡하고 아, 정말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연락하다 보고 또 계속 보다 보니까 네, 되게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오.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저도 이렇게 오래 만나고 결혼할 거라 생각 못했는데 너무 근데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벌써 7년인가? 갔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지가 않아요. 결혼한 지 벌써 결혼한 지 7년 됐, 네, 약간 사귄 지서부터 만난 지가 7년 정도 됐는데 뭔가 순간이동한 것처럼요. 시간이 금방 가고 되게 그래도 재밌어요. 그동안 신기한 잘 맞아진 결과가 이 작품들이 아닐까 싶네요. 너무 신기해요. 아니, 그렇게 보고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만큼 네네. 느끼셨던 네. 승윤 작가님 매력이 뭘까요? 최희 작가님이 라이브 페인팅을 이렇게 그때 했었어요. 근데 라이브 페인팅 이렇게 멋있을 것 하는데요. 다리가 이렇게 길고 저 짧다 보니까 긴 다리가 되게 저 인터뷰 시작 전에 얘기했죠. 키 큰데 비례도 좋으시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멋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승윤 작가님 생각하시는 조정원 작가님 매력은 뭐예요? 식상한 질문인가요? 아무튼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되고 삶의 활력소와 이유가 되는 오, 최고의 대답입니다. 네, 조정원 작가님 없었으면 아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요? 너무 보기 좋아요. 서로 그런 마음이셔서 좋은 작품 나온 것 같네요. 저 밑에 내려가서 보면서 몇 마디만 좀 더 할까요? 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밖에서 개 가시던 분들도 획기득기 보시느라 사고가 날 뻔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갤러리와 잘 어울리는 작품들이 있고요. 이 통창 정말 여기 공간 진짜 그 청엠 아트 컴퍼니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메인 작품이죠. 여기 있는 작품들이 그래도 사실 메인 작품은 저희 합작품이기는 한데 네. 제가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좀 큰 작품이 있어야지 이 공간이 좀 어우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일단 사람이 편견이 있네요. 사이즈가 크면 메인일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긴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최승윤 작가님 개인 작품 또 조정원 작가님 개인 작품도 함께 있는 공간이고요. 왜냐면 이제 최승윤 작가님을 소개를 처음 하다 보니까 블루로 대표할 수 있는 작가님 스타일의 작품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밑에 내려왔고요. 네,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것도 진짜 격렬한 느낌이 있는 작품이네요. 사실은 이 작품도 원래는 합작품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원 작가님이 그릴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합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비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도 사실은 조금 결핍되는 게 있어야지 만났을 때 완벽해지는 건데 맞습니다. 이 작품은 그냥 저 혼자서 너무 꽉 채우게 끝내버려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그냥 제가 저기 이제 색깔을 넣는 걸로 마무리를 한 작품이에요. 제가 안 그래도 조정원 작가님께 여쭤봤어요. 아까 맨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제 봤는데 2인전이고 이제 두 분의 합작 스타일이 어떤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 5개의 컬러감 있는 터치가 조정원 작가님의 터치일까? 이렇게 이건 최승윤 작가님 느낌이 많이 난다 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고 보다 보니까 여기 또 이제 정원 작가님 작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느낌들이 이 밑에 있는 이렇게 쓸고간 레이어 위에 또 겹쳐지고 이런 느낌들이 정말 맑고 투명하면서 되게 힘이 느껴지는 그런 최승윤 작가님의 작품인 것 같아요. 오늘 의상도 굉장히 작품과 잘 어울리는 두 분 다 같이 잘 어울리는 컬러로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 뒤쪽에 보이는 작품은 합작품이네요. 네, 함께 그리는 무지개 2022년 네 번째? 네, 이 작품도 굉장히 타이틀과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아요. 위에는 색연필이 있었다면 여기는 색깔이 물감이 짜져 있는 팔레트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저희 이번 주제랑 가장 또 맞는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저거는 이제 화가의 느낌이 나는 재료니까. 맞아요.
이 작품도 역시 사실 공간을 보면서 여기에 이 턱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 크기의 가로 작품이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철저하게 공간 계산을 하고 작품을 네. 제작을 하셨네요. 되게 이 최승희 작가님 쓰신 컬러하고 조정은 작가님의 펜지꽃이 되게 잘 어울려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펜지꽃이 굉장히 색깔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펜지꽃 색깔을 뭘로 할지가 합작품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 컬러가 달라지면 좀 그 포인트가 달라져가지고 근데 승희 작가님이랑 같이 합작품 할 때는 약간 붉은색 펜지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파란 계열이 많아가지고 좀 보색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그리다 보면 붉은색이 많아요. 근데 얘는 또 이 빨간 색깔 라인이 네. 되게 매력적이게 다가와서 이 빨간 선을 저도 이렇게 그리게 되고 이 승윤 작가님 그림 안에서 좀 힌트를 얻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걸 보면서 계속 조율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품이 정말 따로 그리지 않고 이제는 세 번째 회를 거듭하는 인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겉도는 느낌 같은 건 뭐 아예 없고 좋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선도 저 스프링 라인을 그리시잖아요, 조정원 작가님이. 네. 그 라인과 꽤 비슷한 느낌의 선들도 같이 이렇게 옆에 병렬이 되면서 그냥 한 분이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조정은 작가님의 블랙 타이거가 옆에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너무, 너무 귀여워요. 진짜 저도 좋아해요. 저도 이 작품 진짜 집에 걸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작품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너무 귀여운 귀여워요. 것 같아요. 저 테이블에 발에다가 저 신발 신겨주신 거 그러니까요. 앞발에만 있네요? 네, 얘가 블랙파이거가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는 고양이인지 호랑이인지 모르지만 호랑이라고 우기는 애예요. 그리고 얘는 원래 호랑이라는 애가 그 물을 좋아하나? 그런데 얘는 또 물을 싫어해서 우산을 들고 다니는 그런 컨셉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저도 이상하게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실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존재여서 되게 좀 저도 좋아하는 시리즈고 또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저울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변화돼서 그것도 되게 좀 또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올까? 약간 그런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 혼자도. 아니, 최승윤 작가님 작품 워낙에 추상이셔서 이렇게 본 작가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또 중요하고 되게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정원 작가님 작품은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숨어있는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저 작품 저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요. 이게 네. 제가 제일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1번이에요. 첫 번째로 한 작품이어서 또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너무 좋아요. 밸런스가 너무 잘 맞고 정말 갖다 걸고 싶은 작품이에요. 감사합니다. 누가 저렇게 업어가셨을까요, 벌써? 진짜 너무 저희가 좋아하는 분께서 수장해 주셔가지고 또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진짜 의미 있네요. 네, 진짜. 진짜 딱 여기 위치에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딱 맞아요. 되게 공간에도 된 것 어울리고 같아요. 그냥 작품만으로도 진짜 너무 완성도 있고 되게 두 분이 같이 그린 작품들은 좀 행복한 느낌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신기하게 제가 이게 느낀 건데 수민 작가님의 그 작품은 그냥 보면 되게 현대적이고 시크하고 그런 파워풀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합동 작품은 조금 더 사랑스러워지고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그런 게 바뀌는 게요. 좀 되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수민 작가님 작품은 그 자체로 되게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냥 그런 작품인데 우리 합동 작품은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제를 나를 이렇게 내준 것 같은 여기서 포인트는 저가 되잖아요. 그렇게 약간 배려해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여백을 남겨주시는 부분에서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그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이랑도 되게 닮아 있는 게 수미 작가님이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거의 막 집안일이라던가 그런 걸 못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들 정말 그래서 삶이랑 좀 닮아 있어요. 정말 그런 게 좀 신기하긴 해요. 그림에 나타난다는 게. 두 분이 천생연분이시군요. 아, 네. 또 우리가 싸울 때는 또 장난 아니게 싸우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엄청 장난 아니에요. 이게 무서워서 주변에 주변에 진짜 무섭거든요. 아니, 조정은 작가님 전혀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아, 주로 제가 혼나긴 하는데요. 아, 너무 재밌다. 아, 조정은 작가님 혼내요? 어떻게 얼굴 빨개지셨어요? 아, 근데 되게 신기하게요. 네. 이렇게 있다가 또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보고 같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고 하면 그냥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다 풀려요. 너무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가. 잘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잘 네. 싸우고 잘 풀고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두 분 뭐 그 부분까지도 되게 너무 잘 웃겨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좋은 것 같아요.